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김여사 아나운서의 휴가로 오늘 내일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오는 토요일이면 벌써 2월이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또 절기상 다음 주에는 입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벌써 겨울이 가고 좀 봄이 돌아온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금방 봄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혹시 유식 씨는 네. 문화놀이 카드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이 공연이나 영화, 또 여행, 스포츠 관람까지 누릴 수 있는 폭넓은 선불 카드인데요. 오.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자체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작년보다 1인당 10,000원이 오른 9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문화놀이 카드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3일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6살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하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좀 흐린 느낌도 들었는데요. 오늘의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 알려주시죠. 네, 요즘 겨울이 맞나 싶으시죠? 오늘도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 3.3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낮은데요. 낮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금산과 논산 등 충남 남부 내륙에는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옅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5km 안팎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에는 천안 9도, 공주 9도, 대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홍성 9도, 태안 8도, 부여 10도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차츰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절기 입춘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예년만큼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절기상 다음 주에 입춘이 들어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네. 이젠 진짜 겨울이 갔다는 생각도 들고 올 겨울은 특히나 눈을 보기 힘들 정도로 좀 큰 추위가 없고 또 평년보다도 기온이 높았던 날들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봄꽃도 조금 더 빨리 핀다고 하는데요. 계룡산 국립공원에서는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이 복수초가 예쁘게 폈다고 합니다. 네, 이 복수초가요, 한자로 봤을 때 이 복복자 그리고 목숨 숫자를 써서 이 복과 건강을 기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계룡산에서는 특히나 작년에 비해서 한 달가량이 더 빨리 꽃을 피웠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 복수초를 시작으로 매화나 개나리 그리고 분홍빛의 진달래 벚꽃까지 앞으로 활짝 필 텐데요. 벌써부터 생각하면 설레네요. 네, 이 봄이 다가온다는 걸 실감하는 게 이 봄꽃들의 향연을 지켜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꽃을 피는 걸 생각하면 우리 아침 가족분들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고 또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네. 아마도 우리 아침 가족분들 사진첩에도 핸드폰 안에도 사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봄꽃들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사연 주제. 기다리나 봄, 화사한 봄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예쁜 봄꽃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 번째 소식, 우리 지역의 생생한 현장, 또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 떠나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하면 노란 꽃, 분홍 꽃, 많은 예쁜 꽃들이 있지만 전 생김새보다도 그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라일락을 참 좋아합니다. 이 따뜻한 봄바람 사이로 불어오는 그 라일락 꽃향기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봄은 언제 오나요? 이제 곧 올 것 같은데요. 윤주 씨 옷을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아요. 이야, 이미 봄이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라일락 꽃도 너무 좋고요. 또 오늘은 서천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서천에는 또 봄꽃, 동백꽃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천의 동백꽃으로 이름난 마량리도 있지만요.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판교마을도 유명합니다. 이 판교마을에서 그야말로 느림의 미학을 제대로 느끼고 왔는데요. 뜨끈한 소머리 국밥부터 또 재밌는 스탬프 투어까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푸른 하늘과 정겨운 건물들이 반기는 곳.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는 작은 마을. 시간이 멈춘 서천 판교 마을입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옛 건물에서는 낯선 예스러움이 뿜어져 나오는데요. 곳곳에서 그 옛날 레트로 감성이 물씬 느껴지거든요. 그 간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소머리국밥, 칼국수, 좀 오래돼 보이는 식당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요. 야, 아침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선물이 썸나고요. 5시에 불 켜서 물 끓으면 6시 반이나 돼요. 와, 새벽 5시부터요? 네. 아이고.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간을 푹 고아낸 소머리 국물에 시원한 파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내면 30년의 추억과 시간을 간직한 소머리국밥 한 그릇이 완성입니다. 아니 뭐 이거는 보기만 해도 국물이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게 뽀얀 그 우육빛깔 있죠. 손님이 그래 오셔갖고 맛있어요 그러면 잡숴보야 알죠. 내가 맛있다고만 알으셔요. 맛을 보야 알으시지. 그러면 맛있다고 먹고서 그래.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고 저도 일단 먹어봤는데요. 먼저 부들부들한 고기 한 점으로 입맛을 돋우고요. 뽀얀 국물에 밥을 말아서 국밥과 영혼의 단짝 깍두기까지 하나 올려 크게 한 입. 뜨끈하고 담백한 소머리 육수에 차갑게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더라고요. 보니까 마을 분위기가 한적한데 그때는 또 다른 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없고 지금은 다 나이 잡은 양반들이에요. 그때는 사람이 장날이면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막 그전 이제 우시장 생기고 모시전 생기고 할 때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그때는 장사도 잘 되고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의 어머님 아버지 세대가 다 이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렇죠. 그 삶의 애환을 좀 풀어가는. 네. 힘들고 고된 하루의 끝에서 위로를 건네던 국밥 한 그릇. 반짝이던 호황기를 지나 이제는 빛바랜 흔적들만 남은 판교 마을이지만 30년 세월이 담긴 소머리 국밥만큼은 그 자리와 맛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짠! 이렇게 한 그릇 또 뚝딱 했는데요. 이 소머리 국밥으로 맛있고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까 이제 마을 구경 떠나러 가봐야겠죠? 속절없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레트로 마을. 오랜 세월을 간직한 건물들을 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 이렇게 한때는 얘가 10,000명이 넘던 마을이었는데 지금 한 2,000 몇백 명으로 줄었으니까 고래에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 역발상이지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1930년 장항선이 들어서면서 판교에 생긴 작은 역인데요. 밤기차를 타기 위해 모인 손님들로 마을이 시끌벅적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아, 이 프로 보면 기억나는 거 하나 더 있어? 별들의 별들의 고향. 그 최인호 씨의 별들의 고향. 어머나. 꼬마 신랑. 꼬마 신랑. 그 김정은이 기억나? 혹시 안 나? 하나? 저 때는 없었죠. 아유, 그래요. 1960년대 중반이니까 60 한 3, 4년부터 70 한 3, 4년 한 10여 년간 월남전 끝나기 전까지는 극장을 했던 건데 동네에 TV 하나씩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자연스럽게 폐쇄됐었죠. 서천 판교 마을을 한층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 바로 스탬프 투어입니다.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찍겠습니다. 그럼 극장에 예, 첫 번째 도장 판교 극장. 예. 찍겠습니다. 첫 번째 도장. 짠. 와.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소를 찾아서 예. 가볼까요? 갑시다. 스탬프 투어는 그 시절 그대로의 감성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두 번째 장소로 이동 중에 독특한 광경을 맞이했습니다. 친구야, 친구, 안녕. 아니,
어디에 그렇게 예쁘게 인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애국지사 국어수수증상. 아이의 발길을 붙잡은 이곳은 군산 3.5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농촌 계몽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고석주 선생의 동상입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올곧은 교육자로 독립투사로 일평생 헌신한 인물이죠.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럼? 고마운 분위기시 때문에. 걱정을 해요. 비 오면 할아버지 비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네, 그래서. 너무 기특한데요? 이렇게 선생님 상이 세워진 이후로 계속 이렇게 와서 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걸어가고 걸어올 때는 하연이가 하거든요. 그럼 우리 하연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사예요. 판사? 왜요?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싶어서. 와, 어른들도 사실 마음만 갖고 있지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하연이한테 오늘 정말 배우고 가네요.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친구랑 인사 같이 드릴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두 번째 도장도 찍어주고요.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마을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옛 우시장이 있던 공터가 나오는데요. 인근 지역에서 소가 1000마리씩 모이던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흔적만이 남아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죠. 재밌는 게 아니고 여기가 소를 팔던 곳이니까 그림을 써놨지. 진짜? 우리 리포터님께서도 한번 소 잡아 끌어봐봐. 이 쫓아올 거야. 아, 이게 포토존처럼 이렇게 소리. 포토는 장이 아니라 소 잡는 게 나온다니까. 자, 이리 와. 이렇게요? 충남에서는 3대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논산, 광천, 판교하면 제일 큰 시장이었었어. 그러니까 많을 때는 한 1000여 마리가 묶여 있을 때니까 그때 당시는 이 소가 없으면 일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 소를 팔면 언제 파냐면 봄 지나면 팔아가지고 옛날 대학교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대학교요? 이 대학교 이름이. 옛날에 지금은 상하탑이라고 하지. 응. 옛날에는 우골탑이라고 했어. 우골탑. 우골탑. 예. 그 시골에서 저 대학교 가려면 소를 팔이야 가잖아. 그 소가 쌓여서 가는 대학이라 그래서 그런 슬픈 얘기가 있어. 그래서 우골탑이야. 우시장을 지나면 판교를 대표하는 또 다른 건물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판교면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보급하던 종일 주조장입니다. 한때 판교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다네요. 그럼 이 주조장은 언제 때 시간까지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시작한 거는 내가 이제 어려서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둔 지는 아마 저 달력 저 안에 보면 보일 거야. 97년도인가 그만뒀으니까. 몇 년도라고 써있지? 달력 있지? 달력 있어요. 잠깐만. 지금 1997년이에요, 저게? 극장부터 주조장까지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차곡차곡 스탬프를 쌓아 추억을 기록합니다. 그 시절 희로애락이 담긴 마을 구경을 하면서 정말 시간 여행을 제대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전국 어디에서도 해볼 수 없는 색다른 여행하고 싶다면 서천군 판교마을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세월이 비껴간 서천 판교마을에서 즐긴 느림의 풍경. 낡고 바랬지만 역사만큼은 뚜렷하게 기록된 충남 서천군 판교마을에서의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근 뉴트로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말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30년의 세월을 그대로 간직한 이 소머리 국밥 저는 진짜 인상 깊게 봤는데 국물이 굉장히 진하던데요.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진한 국물에 밥을 딱 말아서 깍두기 하나 얹어서 한 숟갈 먹으면 정말 보약이 따로 없고요. 또 외할머니처럼 정겹게 챙겨주시니까 기분도 좋더라고요. 또 점심 장사만 하신다고 하니까 가셔서 든든하게 점심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30년 세월이 담긴 국밥집, 다방, 철공소까지 마치 영화 세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구석구석 스탬프 투어를 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마치 어린 시절에 그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도장도 찍고 또 예쁜 사진도 남겨보시면 아마 정말 여유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유도 여유인데 이 극장 그리고 판교역, 주조정까지
그대로 그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방문하면은 사진 꼭 네. 찍게 되잖아요. 필수죠. 요즘에는 혼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이렇게 여행을 막 다니시는데 이곳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가셔서 스탬프를 모두 모으셔서 판교역에 있는 영무원에게 보여주면 또 예쁜 엽서를 선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셔서 즐겁고 예쁜 추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 추억, 옛 감성을 그대로 간직한 이곳 부모님과 함께 다녀도 좋을 것 같고요. 옛 시절을 그대로 간직한 판교마을 오늘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퀴즈도 풀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아침엔 퀴즈 목요일 순서 계속해서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문제 5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전 날 따라와요 잘 보신 분들은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최인호의 장편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그려낸 영화는 무엇일까요? 1번 별들의 고향, 2번 별들에게 물어봐, 3번 별이 빛나는 밤에. 네, 지난 설에 저는 고향에 잘 다녀왔는데 혹시 네. 고향 잘 다녀오셨어요? 그럼요, 다녀왔죠. 혹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도 고향에 잘 다녀왔을까요? 다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녀왔겠죠. 네, 이번 설에 고향에 잘 다녀오셨나 봐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별들도 잘 다녀왔겠죠. 네.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가지 중에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별들의 고향입니다. 영화 별들의 고향은 최인호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1974년 이장우 감독이 영화화하면서 당시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호스티스로 전락한 주인공 경아의 비극적인 삶을 그려내면서 호스티스 영화의 출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영화 별들의 고향은 OST도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한 잔의 추억, 그리고 윤신의 나는 19살이에요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추억의 영화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아침이 좋다 시작할 때 봄꽃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요. 자, 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비교적 높은 숲속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눈 속에서도 노란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목련, 2번 유채, 3번 복수초. 네, 저는 처음 이 꽃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꽃 이름이 이렇게 한이 서려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마치 그 노란 꽃이 우리 오늘 이윤주 리포터처럼 상큼하더라고요. 너무 곡을 예쁘죠?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네. 곡을 불러오는. 전 이 꽃을 보면서 우리 이경림 MC를 떠올렸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자, 정답을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꽃일지 궁금하시죠?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복수초입니다.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꽃으로 이른 봄 산지에서 눈과 얼음 사이를 뚫고 꽃이 핀다고 해서 얼음새꽃, 눈새기 꽃이라고 부르고요. 새해 들어 가장 먼저 꽃이 핀다고 해서 원일초라고도 불립니다. 네, 이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이 복수초가요. 지난 24일 지리산 중산리에 개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보다도 열흘이나 앞당겨진 시기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걸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네, 세 번째 문제는 공회전을 줄여주면서 친환경적이고 또 교통 흐름에도 좋은 회전 교차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회전 교차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지금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 차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교차로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돌거든요. 요렇게, 네, 제가 요렇게. 운전을 하면 요렇게 도는 방향은
시계일까요? 아닐까요? 네. 보시는 분들. 요렇게. 반대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위로 이렇게 네, 돌아서 갔던 것 같긴 왼쪽으로 한데요. 내려오는. 자, 이렇게. 자, 회전 교차로 많이 이용해 보셨죠?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회전 교차로는 도로가 만나는 중심부에 원형 교통섬을 두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도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이 없어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통행법이죠. 네,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실 때는 일시 정지하셨다가 30km 이하로 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진입 시에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방향 지시등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두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네, 네 번째 문제는 스포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LA 레이커스 소속의 NBA 농구 스타로 미국 프로농구 사상 최연소 데뷔를 했으며 유일무이하게 등번호 2개의 결번을 가진 이 선수는 누굴까요? 1번 마이클 조던, 2번 코비 브라이언트, 3번 앨런 아이버슨. 네, 얼마 전에 이 불의의 추락 사고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뉴스 기사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네. 이 문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잘 모를 때 긴 문항을 찍거든요. 긴 문항. 네, 가장 글자가 오. 긴 숫자, 네, 이름이 긴 사람 긴 사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끔은 이렇게 코가 간지러울 때 아. 비염 증상을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이 네. 코가 간지러우면요. 그 힌트를 조금 빨리 주셨으면 그죠? 좀 늦었죠? 아, 네. 네, 그래도 잘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선수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전설적인 스타죠. 코비 브라이언트는 18살에 데뷔해 20년을 한 팀에서 헌신하며 수많은 구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리그 최고의 센터였던 샤킬 오닐과 놀라운 호흡을 보이며 리그 3연패를 달성해 LA 레이커스의 전성기를 다시 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6일이었죠. 41살의 나이로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농구를 잘 몰라도 워낙 스타이다 보니까 아마 이 이름은 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속담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번갯불에 이것 볶아 먹겠다. 이것 반알도 남의 목 지어 있다. 1번 콩, 2번 쌀, 3번 은행. 네, 마지막 문제는 왠지 좀 쉽게 맞추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거 한쪽도 나눠 먹어야 된다. 뭘 좀 나눠 먹어야 될까요? 요거 한쪽도 있으면은 우애 좋게 네. 나눠 주실 건가요? 그럼요. 좀 큰 강낭콩일까요? 네. 아, 이것 하나도 반쪽으로 나눠 네. 먹는. 네. 자, 어떤 것일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콩입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는 번쩍하는 번갯불에 콩을 볶아서 먹을 만하다는 뜻으로 행동이 매우 민첩함을 이루는 말이고요. 콩 반알도 남의 목 지어 있다는 아무리 작은 사소한 물건이라도 각기 주인이 있음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문제 함께 내주신 이윤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해주고 있는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저는 이렇게 가끔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미리 내일 날씨를 알 수 있을까 이런 게 네.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날씨를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상과학관인데요. 우리나라의 3번째 기상과학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모처럼 겨울다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지만 사실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약간 불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잠깐만, 이 날씨 참 궁금하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구름이 변하고 또 어떻게 해서 눈이 오는지. 네, 구름이 왜 변하는지 눈은 왜 오는지 날씨가 궁금하세요? 깜짝이야. 나한테 그러는 건가요? 날씨가 궁금하다면 바로 이곳으로 가보세요. 날씨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저 날씨 궁금해요. 궁금해요. 날씨에 대한 왜라는 궁금증.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이 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서 날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이곳이 날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대박! 예, 안녕하세요. 와, 날씨 요정 윤순이 캐스터. 반갑습니다. 날씨 상식 좀 있으신가요? 제가 또 상식이 있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러면 날씨 퀴즈 대결 한번 가야죠. 퀴즈요? 가보실까요? 아, 저랑 퀴즈 대결한다고요? 무슨 과 나오셨는데요? 저 연극영화과. 저도 연극영화과 나왔는데. 이 날씨 요정 윤수진 캐스터와 또 이 학식 있고 지식 있는 이 박찬웅이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기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지난해 12월 개관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변화무쌍한 날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게 해주는 곳입니다. 2개의 상설 전시관과 유아 전용 체험관, 그리고 다양한 날씨 관측 장비들이 이곳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이 날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눈높이에 맞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요,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날씨 사진들이 재생되는 곳이에요. 네, 이제 친구들이 앞에서 몸을 지워서 몸으로 이용해서 사진을 지우면 다음 날씨 사진을 볼 수 있고, 네, 다양한 날씨들 찾아보는 곳입니다. 아, 그러면은 몸을 이렇게 딱 지우면 다른 사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몸을 움직여서 다양한 날씨를 만날 수 있다. 정말 신기하죠? 온갖 종류의 날씨를 온몸으로 체험해 보는데요. 과학관 곳곳에서 이처럼 다양한 날씨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날씨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인 태양에너지에 관한 설명과 태양과 지구의 에너지 흐름, 그리고 대륙권과 성층권 등 대기권의 각 층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해설사님, 여기서는 뭘 배울 수 있나요? 네, 지구의 온도가 매년 달라지나 항상 달라지나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되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지구로부터 첫 번째 대륙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성층권, 그 다음 중간권, 열권까지 이렇게 4개의 공기층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머리 아파. 이곳의 장점은 말로만 설명을 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전시물을 만지고 체험해보는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동안 우리나라의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준답니다. 만지고 체험해보니 머릿속에 날씨 상식이 쏙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 그 중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공기층은 바로 정답. 잠깐만요. 정답. 예. 대륙권. 네, 정답입니다. 패배는 쓰다. 그리고 아프다. 대륙권. 이번에는 기압과 바람에 대해 배워봅니다. 발판 위로 올라가 기압에 따라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배우고 또 터치스크린을 통해 등압선 간격과 바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일기도를 보면 등압선의 간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등압선 간격이 어떨 때 바람이 강하게 불까요? 정답. 맞출까요? 제가 맞춰요? 진짜? 등압선이 간격이 넓을 때. 좁을 때. 네, 맞습니다. 진짜? 네. 대박! 우와! 이야! 어쨌든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관련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눈의 모양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스포이드로 냉각판 위에 비눗방울을 올려 눈의 다양한 결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랑 비는 왜 내리는지 그리고 기압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범 운행 중에 있고요. 네, 정식 개관은 5월을 예정으로 두고 있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시범 운영을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더욱더 버라이어티한 퀴즈를 위해서 우리 제작진이 뿅망치와 냄비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맞춘 사람이 뿅망치로 때리는 건데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초성 퀴즈인데요. 예. 날씨와 관련된 속담으로 퀴즈 내겠습니다. 봄추위가 지긋디긋 깬다. 봄추위요? 봄추위. 봄추위가 지긋디긋 깬다. 지긋디긋 뭐라고? 봄추위가? 정답! 봄추위가 장독 깬다. 봄추위가 그만큼 매섭다는 뜻이랍니다. 넘겨? 자, 가을비는 네. 니은, 비읍, 한벌. 가을비는 니은, 비읍, 한벌? 가을비는 정답! 누빔. 아니. 어쩔 수 없죠. 정답 하면 되세요. 네. 힌트. 첫 월급. 첫 월급? 나 겨울왕국. 정답! 내복.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날 충주의 한 유치원 아이들이 날씨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립충주기상과학관으로 견학을 왔습니다. 태풍 씨앗을 테이블에 올려 태풍의 진로와 정보를 배울 수 있고요. 안개와 구름을 직접 체험해보는 전시관도 있답니다. 아이들이니만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날씨와 친해집니다. 와, 우리 친구 열심히 날씨에 대해서 배우던데 어떤 게 가장 재밌었어요? 구름 만드는 거. 구름 만드는 거요? 네. 이 다 같이 3명이서 이렇게 눌러서 구름이 나오는 거요? 네. 우와, 잘했어요. 아우. 저희 이제 정보를 찾아보다가 요즘에 친구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찾아보다가 여기를 이제 오게 됐어요. 네. 와보니까 애들이 어떤 반응이던가요? 유치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기 기상과학관에 와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는 기상캐스터와 기상 컨설턴트 등 날씨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도 직접 기상캐스터가 되어 날씨 소식을 전해봅니다. 다양한 날씨에 대해 배우고 체험한 후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볼풀장에서 신나게 노는 것으로 기상과학관 견학 마무리! 하나, 둘, 셋! 날씨야 놀자! 아는 게 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날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날씨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서 만나보세요. 네, 이 기상과학관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이곳에 가서요, 이 다양한 체험들 또 그리고 막 문제 같은 거 퀴즈 풀다 보면 네. 저절로 기상 상식이 풍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날씨와 또 미세먼지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보고 또 놀이공간도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또 5월에 정식 개관하면 더 많은 시설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기대해보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수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전남 여수에 가면요, 100세를 훌쩍 넘긴 할머님이 매일매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바로 금오도인데요. 이곳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비렁길의 섬 여수 금오도. 금오도에서도 깊숙이 들어앉은 한 마을에 가면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연세가 글쎄 우리 그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06살. 어떻게 아세요? 우리 장모고 동갑입니다. 임성순 씨 할머니 106살입니다.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나이 갖고는 명함도 못 내밀 106세 장수 어르신. 웬만한 일들은 혼자서 알아서 척척해 치우시는 금오도의 여장부. 금오도 할머니 임성순 여사님의 바쁜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금오도의 조용한 어촌 장지마을. 손 놓지 않고 일할 수 있을 정도면 이른해도 젊은이 소리 듣는 이곳.
오늘의 주인공 임성순 할머니가 사는 마을입니다. 오늘은 며칠 섬을 떠나 있던 할머니가 집에 오신 날. 요거 이제 보고 할 것에 이거는 나물이고 곱게 부친 전에 나물까지 손끝 매실아운 조카가 정성껏 장만해준 명절 음식들. 덕분에 제사며 차례상을 거르지 않고 차릴 수 있었습니다. 조카가 할머니한테 왜 잘해? 잘하지. 나가 그것들 심으로 사지. 나가 여러 거 사면 한 달, 두 달 뒤로 와서 날 데리고 가서 목욕시켜주고 또 주사 맞춰주고 이발시켜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심으로 사지. 유일한 버팀목이라 여기던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60여 년. 자식을 낳지 못한 할머니에게 남은 피부치라곤 오빠 딸인 조카와 조카 손자가 전부입니다. 광양에 아들 많은 집 고명딸로 태어나 갖은 예쁨을 받으셨다는 할머니. 이젠 다 그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막둥이 동생도 보고 잡고 오빠도 보고 잡고 우리 올케들도 다 나한테 좋게 한 게를 다 보고 잡지만 두고 보는 거 소용없어. 어디 갔다 왔어? 시방 저거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노인들 청소고요. 어? 노인들 청소고 와. 노인들 청소. 아 이때 그런 청소했는 예. 이 할머니 노인이 아니야. 깔끔한 해놨지요. 이 할머니 때. 저거도 잡잡겠고 묻었었네. 이 할머니 동네 누가 저 구분이 졌다 저리 놨던 거? 동네에서 다 알아. 깔끔해. 깔끔해. 모든 게 좋아. 이 할머니 뭐또 해갖고 반찬은 또 해갖고 두고 그래. 우리가 주자는 이 할머니가 우리 줘. 근데 또 할머니가 음식도 깔끔해야 돼. 노인이 아니다 함께. 인형 부모 같아. 아, 부모. 동네 부모 같은 존재구나. 요즘께 동네 부모 같아. 인형 부모, 친부모 같아. 아유,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부러워. 들어와. 아니 부럽냐고. 부럽냐고? 부럽지 뭐 젊었으니까 버렸으니까. 어머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서 반대 마소. 나도 어제 소년이더니 오늘날 백발이 되었다니 이라만서 그래. 귀가 어두워 세상의 소리들을 못 알아듣는 게 못내 서럽다는 할머니. 하지만 팔팔하게 젊을 때나 허리 고부라진 지금이나 한결같이 할머니의 삶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이거 무거져갖고 집턴데 무거져갖고 있는 걸 이제 나가 놀기가 싫어서 이거 파갖고 숨은 거라. 농사 짓기 힘든데 뭐하러 아, 하시냐? 그냥 논이 심심한 게. 일을 안 하면 답답하셔? 일을 안 하면 답답하고 해도 지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90살 정만 해도 꽤 많은 농사를 손수 지으셨다는 할머니. 그러니 할머니 눈엔 이 작은 밭이 싶어 보일 수밖에요. 심을 때 힘이 안 들었냐? 그건 뭐 힘들고 저거 하면 저런 거는 처음 보인다 하고 그냥 남아. 와, 1000번을 하고도 남을 정도라는 저 자신감. 우리 임성순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죠? 하지만 아직 다 놀라기엔 이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흰 장갑 척 장착하신 할머니.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공사판에서 손수 끌고 왔다는 나무판이
할머니 손에서 환골탈태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가 심이 약해서 못해. 심이 약해서 폴에 심이 약고. 잘하시는데요? 응? 잘하신다고. 제작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이 장작 더미가 다 할머니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저 부숴봐. 제가요? 할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어이씨 이거 왜 이렇게 세? 이게 좀 세. 할머니 힘이 없으시다면서요? 힘이 많으신데요? 우리 할머니 젊은 청년 하는 모양새가 꽤나 시원찮으셨던 것 같죠? 답답하신가 봐요 제가. 남들 다 부러워하는 100세 시대를 훌쩍 넘기며 꿋꿋하게 살아낸 세월. 제 한 몸 돌볼 새 없었을 그 세월의 고달픔이 느껴집니다. 열혈 망치질 탓이었을까요? 허리가 불편하다는 말씀에 제작진 할머니를 모시고 마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사신다는 허리병이 더 안 좋아지신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많았어. 100살이 넘었어. 100살이 넘으셨어? 허리 말고 또 다른 데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다른 데는 없으시고? 차로 5분 거리 보건지소로 침 하나 맞으러 오는 간단한 일도 혼자 사는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게 현실. 106세라는 숫자는 임성순 할머니가 오롯이 감당해온 삶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연세에 비해서는 뭐 허리 아프신 거 빼고는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목소리 상태나 목소리 크기나 이런 걸 보면 건강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침 맞으니까 괜찮아요? 참 고맙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우리 이장님이 오시네. 고맙소. 그러고 허리가 다 나서었어. 지금은 안 아프지? 잘했어, 잘해. 연희 할머니 어저께 쌀 가마니 갖다 줬는데 말 안 해대. 쌀 가마 갖다 줘도 말 안 해. 그럼 마도 갖다 줄게, 걱정 마. 그래서 명절 잘 보내라고 이 사람들이 해줬는가. 아니 저기 잠깐만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드려도 못 알아듣는데 말씀 다 알아들으시는데? 그래, 말 다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뭔 비결? 말 잘 알아먹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 일부러 안 그래. 요거 우리 사람. 이거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여기는 누구요? 요거는 모르지. 방송국. 방송국 사람들. MBC 방송국에서 와서 큰엄마 사는 거 보러 왔다요. 그래. 고맙게. 고맙게 내가 저를 안전히 해줄게. 이런 양반들이 날마다 오면 좋겠다. 집안에 좀 큰엄마, 진짜 큰엄마가 돼요. 이제 시갓집으로 해서 동네 돌아다니신 게 많이 거세게 여기 앉았으면 항상 이야기 되고. 섬마을의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할머니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지금은 아궁이에 불을 지필 시간. 그래야 또 혼자 보내게 될 추운 겨울밤을 그나마 따뜻하게 날 수 있을 테니까요. 서운하지요 우리가 가보면. 어째요? 가쁘면 서운해. 회조가 서운. 이걸 쥐었다가 이걸 나쁘면. 살만에 한 번 서고 와. 설. 살만이 다음에 조만간에 놀러 와서 꼭 들릴게요.
106세 할머니에게도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시절이 있으셨겠죠? 지난 100년의 시간을 이겨낸 할머니의 불꽃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실까요? 할머니 하고 싶은 말 없어? 하고 싶은 말 하면 못 건가? 하면 못 건가? 하고 싶은 말. 해봐. 이 꽃만 하고 싶은 말이. 나 나서게 여놓고 조금은 가지. 우리들한테 덕담 좀 해주셔. 덕담. 좋은 말 해줘. 좋은 말. 남명 다 갖고 가. 남명 다 갖고 가. 싹 갖고 가. 남명 싹 갈라갖고 가. 저를 주사. 오래오래 저 양반들 다 오래 살으라고 다 갖고 가. 고단했지만 또 그만큼 푸르렀을 젊은 시절을 지나 106년. 할머니에게 삶은 늘 크고 작은 물결이 있는 바다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임성순 할머니. 할머니의 남은 모든 날들이 그 자체로 빛나길 바라봅니다. 네, 106세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정정하신 모습인데요. 네. 혼자 되신 지는 60년이 넘었다고 하시지만 뭐 조카 딸, 조카 손자까지 키워내시면서 외롭지 않다는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금오도가 전복과 해삼이 특산물이라고 하고요. 또 공기가 좋은 곳이라서 그런지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106세 할머님도 올 한 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역의 날씨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계절의 시계는 3월 초순을 가리키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 3.4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낮은데요. 낮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금산과 논산 등 충남 남부 내륙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양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과 세종 9도, 대전 10도, 금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예산 9도, 부여 10도, 서천 9도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차츰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절기 입춘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예년만큼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아침 가족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기다리나 봄, 화사한 봄꽃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928번님, 봄의 전령사 하면 복수초와 산수유죠. 네. 마당 한쪽에 올해도 복수초가 활짝 피었습니다. 진짜 예쁘죠? 산수유의 꽃망울이 곧 터질 듯 하고요. 봄이 벌써 우리 곁에 온 것 같아요. 와. 저는 그렇게 복수초가 저게 예쁜 생물아인지 몰랐어요. 너무 정말 예쁘네요. 예쁘죠. 2003번님, 겨울이라 꽃 보기 힘들다고 했더니 남편이랑 아이들이 나갔다가 사다 준 장미꽃입니다. 큰애가 수줍게 내밀던 손과 표정이 참으로 귀여웠답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7353번님, 올해는 봄이 정말 일찍 오나 봐요. 벌써 진달래꽃이 친정 집 주변에 피었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제라늄도 베란다에서 활짝 피었답니다. 저 꽃이 제라늄인가 봐요. 제라늄, 와, 예쁘다. 네. 7658번님, 이번 설에 전을 붙이고 나서 바람 쐬러 다녀온 카페에도 꽃이 많았어요. 예쁜 꽃들 보며 명절 피로를 싹 날려버렸네요. 진짜 이 색감이 봄을 부르는 색깔인 것 같아요. 이미 봄이 온 것 같은데요? 7813번님, 아들이 다녔던 카이스트에는 매년 봄을 상징하는 봄꽃은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피어납니다. 네.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도 꼭 가보려고요.
카이스트 정말 꽃 이쁘죠. 저 작년에 그럼요. 벚꽃 축제 갔었는데 좋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셨어요? 그럼요. 네. 5646번님, 봄이 오나 봄, 역시 봄꽃의 여왕하면 벚꽃이죠. 올 봄에도 봄꽃을 찾아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꽃을 찾아다니다 만난 예당호 출렁다리. 밤에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와, 예당호 출렁다리 사진 정말 경관이 장관인데요. 네. 9256번님, 봄 소식을 전해주는 수선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컷 찍었습니다. 노란 수선화처럼 올 한 해도 활짝 웃는 날만 가득하길. 네. 이 꽃사진과 함께하면 미소가 가득하죠. 그럼요. 3543번님, 작년에 영인산에 갔다가 봄에 핀 꽃을 찍어봤어요. 신선한 봄향기 코로 맡고 눈으로 실컷 구경했는데요. 올 봄도 꽃 보러 영인산에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올 봄에는 영인산 또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짜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2월 4일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2020 새롭게 걷다 가치의 가치전은 2월 10일까지 대전 M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대전 방문의 해 기념 특별전 대전 어디까지 알고 있니는 2월 29일까지 한밭도서관에서 계속됩니다. 제17회 홍성 남당항 세조개 축제가 2월 29일까지 홍성군 남당항 일원에서 이어지고요. 2020 논산 딸기 축제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논산천 둔치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체험이 있는 캠핑데이 신기한 캠핑나라는 2월 22일 토요일 논산 상상마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2020 경자년을 맞아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대전 문화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미술협회 대전시 지회의 기획 전시와 대전의 대표 음식 칼국수를 주제로 한 연극까지 내일 만나보시죠. 네,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는요.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한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직 저도 느껴보진 못했지만 네.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나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처음 키우다 보면은 우리 초보 부모님들은 궁금한 것도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성장 발달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준비한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